그날 밤 가족도 웃음도 재짐도 꺼졌습니다. 그리고 봄이 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달립니다. 살아있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난 뒤에도 계속 살아가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얘기는요, 서울 구룡마을 붕괴 사고로 가족을 잃은 58세 택시기사 이춘복 씨의 실화입니다. 그는 세상을 떠난 아내와 딸의 사진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매일 한강을 달렸습니다. 숨이 차고 무릎이 시려도 멈추지 않았죠. 왜일까요? 그 이유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그날 밤 불빛이 꺼졌습니다. 가족도 웃음도 춘복 씨의 삶도요. 근데 누가 그러더래요. 숨이 가빠도 멈추지 말라고요. 2023년 12월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택시 운전대를 잡고 있었어요. 강남 일대를 돌며 손님을 태우고 내리는 평범한 밤이었죠. 새벽 2시쯤 라디오에서 긴급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구룡마을 일대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주민 대피가 진행 중이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구룡마을 우리 집이 있는 곳이었거든요. 핸들을 꺾었습니다. 손님한테 죄송하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차를 세웠어요. 그리고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강남 대로를 지나 구룡마을로 향하는 길은 이미 소방차와 경찰차로 막혀 있었죠. 비켜주십시오. 가족이 저기 있어요. 소방관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들어갈 수 없다고요. 위험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뿌리치고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무너진 집, 검게 탄 나무 기둥, 사방에 깔린 잿더미. 우리 집이 있던 자리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선미야! 하은아!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옆집 아저씨가 말했죠. 춘복이 형님, 두 분 다 안 나왔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내 한선미, 딸 이하은. 제가 택시 운전하러 나간 사이에 두 사람은 그렇게 떠났습니다. 며칠 뒤 저는 휴대폰을 뒤지다가 딸의 음성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사고 당일 밤 하은이가 남긴 거였어요. 아빠, 비 오니까 천천히 들어와요. 엄마가 아빠가 좋아하시는 김치찌개 끓여놨어요. 조용히 조심히 들어오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노량진 원룸으로 이사를 했어요. 구룡마을엔 더 이상 갈 수가 없었거든요. 보상금 문제며 재개발 이야기며 복잡했지만 저는 그냥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매일 택시를 몰았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새벽 손님을 내려주고 반포대교 아래를 지나가는데 한강이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물 위에 반짝이고 있었죠. 문득 차를 세웠습니다. 다리 아래로 내려가 강변을 걸었어요. 바람이 아주 차가웠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2024 서울 국제 마라톤 참가자 모집. 이런 포스터였어요. 마라톤이라니. 저 같은 58세 택시기사가 무슨 마라톤을 뛰냐 싶었죠. 근데 이상하게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너무 미안하잖아. 아내와 딸이 떠난 뒤로 저는 숨만 쉬고 있었어요. 그게 사는 건가 싶었습니다. 다
다음날 저는 인터넷에서 티셔츠 제작업체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주문했죠. 흰색 티셔츠 앞면에는 아내 사진, 뒷면에는 딸 사진을 새겨달라고요. 일주일 뒤에 택배가 왔습니다. 상자를 열고 티셔츠를 꺼내는데 눈물이 났어요. 선미의 환한 웃음, 하은이의 밝은 얼굴이 천 위에 아주 선명했습니다. 그때 옆집 할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조말순 할머니였어요. 준복이 밥은 먹었나? 간장게장 좀 가져왔네. 할머니가 티셔츠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그 옷을 입고 뛴다고? 에이구, 그래도 숨은 고우면서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라톤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배 번호를 선택했어요. 1127. 아내 생일이었습니다. 처음 달려본 건 여의도 한강공원이었습니다. 새벽 5시 티셔츠를 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걷기 시작했고 그 다음엔 조금씩 뛰었죠. 500m쯤 갔을까요?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무릎도 아팠어요. 30년 넘게 택시 운전만 했던 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이래가지고 마라톤은 무슨.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뒤에서 누가 말을 걸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돌아보니 30대 초반쯤 되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운동복 차림에 손에 카메라를 들고 있었죠. 아, 예. 그냥 좀 힘들어서요. 첫날이세요? 저 유튜버 최준이라고 합니다. 서울 러너스 크루 운영하는데요. 같이 뛰실래요? 유튜버라니. 요즘 젊은이들은 다 유튜브를 하나 봅니다. 준 씨는 제게 스트레칭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함께 천천히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좀 나았어요. 혼자 뛸 때보다는 덜 힘들었었거든요. 3km쯤 갔을 때 준 씨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티셔츠에 있는 분들은 아내하고 딸입니다. 작년에 사고로 이제 없어요. 준 씨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그래서 달리시는 거군요. 예, 가만히 있으면 너무 미안해서요. 첫날은 5km를 완주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쓰러지듯 누웠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가벼웠어요. 며칠 뒤 준 씨가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아저씨, 요즘 제 유튜브 조회수가 안 나와서 고민이에요. 뭔가 진짜 이야기가 필요한데. 저는 전날 태웠던 손님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진짜 이야기가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법이에요. 그 손님은 방송 작가라고 했었죠. 아저씨 이야기요. 그거 찍어도 될까요? 물론 싫으시면. 아이 내기가 별거라도. 저는 쑥스러웠지만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택시 차고지에서 동료 박기동이 물었습니다. 야, 춘복아, 너 진짜 마라톤 뛸 거야? 택시기사 무릎으로? 뛸 겁니다. 아이, 미친 거 아니야? 기동이는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눈빛은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2월 어느 날 택시에 젊은 여자 손님이 탔습니다. 서울대 쪽으로 가주세요. 네. 백미러로 손님을 보내서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손님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아저씨, 혹시 하은이 아버님 아니세요?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아, 예? 어떻게... 저 하은이 대학 동기였어요. 졸업사진에서 아버님 뵌 적이 있어서요. 손님은 대학원생 박지연이라고 했습니다.
하은이와 같이 환경운동을 했던 친구였죠. 하은이 진짜 멋있었어요. 재개발 문제 때문에 구룡마을 구민들 돕는 활동도 하고요. 항상 웃으면서 했거든요. 우리는 힘들다고 불평을 하는데 하은이는 절대 그런 일이... 말을 잇지 못하더니 울먹거렸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날 저희도 같이 있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하은이가 좋아하는 일 하다가 간 거니까요. 강남계 대로를 지나서 한강 쪽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때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였습니다. 하은이가 좋아하던 노래였어요. 손을 뻗어 볼륨을 높였습니다. 노래가 택시 안을 가득 채웠죠. 아버님, 괜찮으세요? 예,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을 리가 없었죠. 하지만 손님 앞에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손님을 내려주고 환경변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핸들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조수석 선바이저를 내리자 하은이가 쓰던 모자가 떨어졌습니다. 환경단체 로고가 달린 검은색 모자였죠. 여기 있었구나. 모자를 집어들고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하은아, 아빠가 이거 결승선에서 쓸게. 같이 가자. 응? 3월 들어 본격적으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한강을 달렸어요. 10km, 15km, 20km 거리를 조금씩 늘려갔습니다. 준씨가 카메라를 들고 함께 뛰었죠.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갔고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응원합니다. 같이 뛰고 싶어요. 아버님 힘내세요. 모르는 사람들의 응원이었지만 힘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릎이었습니다. 20km를 넘어가면서부터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정형외과에 가서 주사도 맞고 물리치료도 받았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오래 운전하셔서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았습니다. 이거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의사 선생님 말이었죠.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4월 어느 날 비가 내렸습니다. 새벽부터 굵은 빗줄기가 쏟아졌어요. 보통 때 같으면 쉬었을 텐데 그날은 왠지 나가고 싶었습니다. 티셔츠를 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빗속에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강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 혼자였죠. 10km, 15km, 20km. 티셔츠가 흠뻑 젖으면서 아내와 딸의 사진이 물에 번졌습니다. 무릎이 비명을 질렀어요. 20km 지점쯤에서 더 이상 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붙잡고 신음이 새어나왔죠. 그때였어요.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꺼내보니까 알람이 아니라 음성 메모가 재생되고 있었어요. 하은이 목소리였습니다. 아빠, 숨이 차면 잠깐 걸어도 돼요. 근데 멈추진 말아요. 멈추면은 다시 시작하기 힘들거든요. 아빠는 할 수 있어요. 아빠 정말 멋있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은아,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그날 집에 있었어야 했는데. 빗속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멈추지는 말자. 다시 걸었습니다. 뛰지 못하면 걸으면 되는 거였어요. 30km를 채우고 집에 돌아왔을 때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웠죠. 드디어 마라톤 전날이 왔습니다. 4월 20일, 내일이면 서울국제 마라톤이었어요. 그날도 택시를 몰았습니다. 긴장을 풀기 위해서였죠. 저녁 8시쯤 50대 남자 손님이 탔습니다. 여의도 쪽으로 가주세요. 예.
한참 가다가 손님이 물었습니다. 기사님, 내일 서울 마라톤 아시죠? 교통통제 있을 텐데. 아, 예. 저도 내일 뜁니다. 기사님이요? 예. 손님이 신기하다는 듯 물었어요. 왜 마라톤을 뛰냐고요. 저는 처음으로 낯선 사람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와 딸 이야기를요. 손님은 한참 듣더니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기사님이 뛰는 걸 보고 기뻐할 겁니다. 분명히요. 그럴까요? 예, 저도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는데요. 아버지가 하늘에서 저보를 보고 계신 것 같았거든요. 기사님도 그럴 겁니다. 손님을 내려주고 자고지로 돌아왔습니다. 기동이가 커피를 내밀었어요. 야, 내일 진짜 뛴다며? 예. 무릎은 괜찮아? 그냥 뛰는 겁니다. 기동이가 티셔츠를 세탁기에 넣는 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야, 너 진짜 뛸 거야? 무릎 나가면 어쩌게? 저는 오랜 침묵 끝에 대답했습니다. 형님, 저는 안 뛰는 게 더 무서워요. 기둥이가 말없이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았어요. 둘이서 한참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밤 11시 준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저씨, 내일 결승선에서 기다릴게요. 꼭 완주하셔야 돼요. 그래야죠.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하은이 모자를 챙겼습니다. 내일 쓸 거였어요. 4월 21일 새벽 6시 광화문 출발선에 섰습니다. 가슴에 달린 배번호 1127. 선미 생일이었죠. 티셔츠를 입고 하은이 모자를 썼습니다. 주변에 수천 명의 참가자들이 있었어요. 출발 신호가 울렸습니다. 천천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급할 거 없었어요. 제 페이스로 가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5km, 10km 한강에 진입했습니다. 익숙한 코스였어요. 매일 달리던 길이었죠. 15km, 20km 아직 괜찮았습니다. 무릎이 조금 아팠지만 참을만 했어요. 25km 지점 반포대교. 여기서 준씨가 카메라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힘내세요. 손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30km. 무릎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걷기 시작했어요. 뛸 수가 없었거든요. 주변 선수들이 빠르게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는 기록을 세우러 온 게 아니었으니까요. 35km.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얼굴에 떨어졌어요. 차가웠습니다. 다른 선수들은 속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천천히 걸었어요.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선미야, 하은아, 같이 가고 있지? 그때 하은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숨이 차면 걸어도 돼요. 눈물이 났습니다. 비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안 갔어요. 40km 거의 다 왔습니다. 2km만 더 가면 됐어요. 무릎이 비명을 질렀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마지막 1km. 올림픽 공원이 보였습니다. 결승선이 저기 있었어요. 500m, 300m, 200m. 주변 사람들이 응원했습니다. 힘내세요. 거의 다 왔어요. 100m 남았습니다. 더 이상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천천히 발을 질질 끌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티셔츠 속 아내와 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다 왔어. 우리 다 왔어. 결승선을 넘었습니다.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기록은
4시간 40분이었습니다. 기동이와 준씨가 달려왔습니다. 춘보가 해냈어. 아저씨, 정말 멋있으세요. 저는 그제야 웃었습니다. 마라톤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5월 한강에 벚꽃이 피었어요. 저는 완주 메달을 들고 한강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하은이 모자 옆에 메달을 걸어뒀지요. 선미야, 하은아, 아빠가 해냈어. 말순 할머니가 간장게장을 가져왔습니다. 아유, 춘복이 이제 어서이서 하늘에서도 웃고 있을 깁니다. 예, 할머니. 어느 날 준씨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저씨, 이번 주말에 한강 러닝크루 모임이 있는데 오실래요? 시니어반 만들었거든요. 시니어반이요? 예, 50대 이상 분들 모임이에요. 다들 아저씨 영상 보고요, 달리기 시작하셨대요. 주말에 여의도 공원에 갔습니다. 준씨가 카메라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고 주변엔 5, 60대 분들이 아주 많이 모여 있었어요. 오늘의 주인공 이춘복 코치님입니다. 코치라니 쑥스러웠습니다. 아이, 저 뭐 별거 아닙니다. 아니, 그냥 같이 걷자는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워밍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달리기 시작했죠.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였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구룡마을 터를 찾아갑니다. 아직도 재개발 문제는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선미야, 하은아, 아빠 잘 살고 있어. 이젠 괜찮아.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저는 다시 한강을 달립니다. 매일 새벽 티셔츠를 입고 달리죠. 멈추지 않습니다. 살아있으니까요. 사람은 잃은 만큼 다시 배우는 거라더니 저는 이제야 압니다. 멈추지 않는 게 살아있다는 뜻이라는 거요.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으신가요? 잃어버린 게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숨이 차면 걸어도 됩니다. 하지만 멈추지는 마세요. 한 걸음씩 천천히 가면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 결승선에 도착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저 이춘복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됐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한강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달리고 있을 겁니다. 잃어버린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그래도 살아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도 응원합니다. 절대 멈추지 마세요. 지금까지 성우 이경자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